안녕하세요. 이슈킹 왕짱입니다. 김호중 씨가 사태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협의를 인정한 가운데 호화, 변호인단 6명을 꾸며서 감형을 받는다는 시나리오를 생각하나 본데 잘못된 생각입니다. 깨끗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변호사 없이 재판에 임하는 것이 반성하는 의미에서 형을 최소화할 수 유일한 방법으로 생각되는데, 잘못된 방향으로 변호사 비용을 쓰면서 재판에 대응할 생각인가 봅니다. 재판에서 최소 역량을 받는 길은 호화 변호인단 선임이 아니라 백기투항에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재판에서 잘못에 대해서 벌을 받겠다고 항복하는 것입니다. 정관 변호사로 불렸던 조남관 변호사가 김호중 씨 변호에서 손을 떼었습니다. 자, 지금요 각 언론사에서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불과 재판 일주일 앞두고 손 뗐다. 전격적인 사임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조남관 변호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검찰 수사 단계까지만 김호중 씨를 변호하기로 합의를 했기 때문에 재판 시작 직전에 사임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 서로의 니즈가 맞았다라고 보입니다. 김호중 씨는 조남관 변호사를 쓰면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놓고 봤을 때 조남관 변호사가 변호 혹은 방어에 실패했다 라고 보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수임료를 줬는데 결과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김호중 씨는 실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또한 조남관 변호사도 검찰총장 출신입니다. 그런데 많은 대중들이 조남관 변호사를 굉장히 비난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나라 고위직까지 올라갔던,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지위까지 올라갔던 그런 검찰총장이 엄청난 음주 사건을 저지른 김호중 씨의 변호를 맡다니 돈이 그렇게 좋으냐? 이왕이면 그 엄청난 실력을 가지고 좀 세상을 밝게, 그리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쓰면 안 되겠느냐라는 원망과 비난의 시선이 모두 조남관 변호사에게 쏠렸습니다. 얼마나 심리적으로 조남관 변호사도 힘들었겠습니까? 태연한 척하려고 해도 본인은 좀 괴로웠을 겁니다. 자, 이렇게 서로가 이 뜻을 같이 했다라고 보고 있고, 또 그만큼 고민을 많이 했을 걸로 보입니다. 처음 조남관 변호사는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호중 씨에게 억울한 점이 없는지 내가 살펴보고 변호하겠다라고 처음에 그런 의지를 밝혔는데,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조남관 변호사도 심경의 변화가 생겼지 않았을까? 그리고 김호중 씨도 조남관 변호사에 대한 마음이, 믿음이 좀 사라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어쨌거나 지금 김호중 씨는 많은 변호인을 두고 있습니다. 많은 매체에서는 첫 재판을 앞둔 김호중이 변호인만 6명 썼다. 초호화 변호인단 선임했다. 자, 이런 식으로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기사만 수십 개가 나왔는데 김호중 씨가 이번 첫 재판을 앞두고 이 변호인단들을 좀 교체를 했습니다. 우선은요, 법무법인 대안에서 사임계 제출을 했습니다. 이분들은 임창정 당시 사건을 맡았던 그런 실력파 변호인단인데 떠났고요. 이번에 새로 들어온 변호인단 중에는 바로 전상기 변호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변호사가 굉장히 특이한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은요, 기아 자동차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거의 10년 동안을 근무를 하다가 늦가기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사법시험 합격하기 전에는 이렇게 각종 자동차 관련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 관련 분야의 전문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김호중 씨가 아무래도 지금 이렇게 자동차 쪽에 이 전문 특성을 갖고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적극적으로 방어전에 나설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검찰 출신 변호사도 변호인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렇게 김호중 씨 변호인단 사임과 선임이 오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김호중 씨가 변호 일주일밖에 남기지 않았거든요.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변호인단을 꾸려서 지금 방어전에 나섰는데, 재판이 10일날 서울중앙지법 형사 26 단독 최민혜 판사가 재판을 맡았는데, 이 판사의 성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민혜 판사가 어떤 시각으로 이 사건을 보고 있고, 이러한 교통사고에는 어떠한 판결을 내렸는지 여러분 한번 보시자면요,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롤스로이스 사망사건 기억하십니까? 성형외과에서 마취제를 투약하고요, 운전을 하다가 어떤 사람을 사망케 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의 담당 판사가 바로 최민혜 판사였습니다. 마약에 취해서 사람을 죽인 롤스로이스남에게 징역 20년을 내렸습니다. 이 판사가 너무너무 분개했던 것 뭐냐면, 체포 순간 피해자가 보고 웃는 등
뉘우치지 않는 태도가 중형의 이유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최민혜 판사는요,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은 피부과 치료를 빙자해서 상습적으로 마약류를 투약하고 바로 운전을 했다. 중형이 필요하다. 그리고 범행 직후에 뺑소니를 쳤죠. 성형외과를 찾아가서 증거인멸에 급급했고, 체포 과정에서도 피해자를 보며 웃는 등 비정상적인 행위를 했다. 때문에 재판부는요, 신씨가 이탈한 시간이 고작 3분 정도로 짧았지만 도주에 해당된다, 이렇게 봤고요. 그리고 이렇게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에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를 해서 죄질이 불량하다. 그리고 피해자 구조를 위해서 현장을 이탈했다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다면서 무려 20년을 구형했습니다. 자, 이렇게 최민혜 판사는요, 뭐 음주든 마약이든 이렇게 약물에 취해서 교통사고를 내고 뺑소니를 친 거 더더군다나 이 사람은 고작 3분 만에 돌아왔어요. 3분 만에 돌아왔지만 이 태도가 불량하다. 그리고 뉘우치지 않는다. 뺑소니를 쳤다라고 하면서 무려 20년 형을 구형했습니다. 이 사건은요, 피해자가 사망하는 굉장히 안타까운 사고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가해자가 자리를 뜬 게 고작 3분이라 해도 뺑소니로 간주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교통사고 후 피해자를 유기한 뒤 도주해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양형 기준은요, 징역 3년에서 10년이었지만 징역 3년에서 12년으로 상향됐습니다. 자, 최대 12년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최민혜 판사는요, 무려 20년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상향된 법보다도 더 엄하게 이번 사건을 바라봤습니다. 최민혜 판사가 교통사고를 얼마나 엄중하게 보고 있는지 성향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민혜 판사는 굉장히 엄격하다. 더더군다나 약물 뺑소니든 음주 뺑소니는 굉장히 엄격하고 보수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는 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판사가 김호중 씨의 재판의 판사입니다. 벌써부터 이런 거 다 파악이 됐겠죠. 김호중 씨 변호인들은 판사의 성향을 다 파악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김호중 씨가 많은 변호인들을 선임해서 첫 번째 재판에 나설 것 같은데, 지금 놀라운 점은 탄원서와 반성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반성을 한다면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미는 것이 아니라 변호인단 없이 사실만 기술하고 죄의 대가듯 받겠다고 떳떳하게 나서는 게 오히려 최민혜 판사가 참작할 듯 싶은데 잘못된 방향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반성하는 자세로 재판에 임해서 김호중 씨가 벌을 받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야 국민 여론이 형성돼서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국민들이 김호중 씨를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에 따라서 활동이 가능하느냐, 과연 TV 출연이 가능하느냐, 그게 결정됩니다. 대중가수예요. 대중들의 인기를 먹고 사는 가수입니다. TV에 나와서요, 성별 나이를 떠나서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받아야 되는 그런 연예인입니다. 그런데 재기를 할 수 있다면 국민들에게 석고대죄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가능한 거지. 초호화 변호인단으로 법정에서 다툼을 하는 것이 맞는 방법인가요? 김호중은 한국 사회에 큰 충격과 분노를 안겼고 그렇기에 걸맞은 죄값을 치러야 한다. 김호중이 다시 대중에게 돌아올 수 있는 길은 진심으로 죄를 반성하고 처벌을 받고 국민들이 용서할 때 기다리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